화장하고 그냥 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겸손하게 지내지 않고 자꾸 국민장을 국장으로 돕혀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 죽음에 대한 경건성, 겸손함 이런 분위기가 사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장례 기간 중처럼 김대중 씨가 욕을 많이 먹은 기간도 없었을 거죠. 이게 비극 아닙니까? 이게 그 욕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 욕을 했겠어요? 국장으로 하니까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저도 지난 6일 동안에 저 사이트에 써 올린 글이 한 20글이 넘어요. 하루에 3개 내지 4개 써 올렸어요. 왜 그러냐? 화가 나서. 그 대부분이 이명박, 김대중 씨 비판하는 겁니다. 그 글을 쓸 필요가 없었던 글이에요. 이 글을 쓰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이명박과 김대중 씨 유족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을 이런 식으로 의미를 상실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 외국에서는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느냐? 장례식보다는 무슨 이런 일이 있을 때 문명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무슨 드골 생각이 나요. 드골 생각. 드골은 어디 보면 프랑스의 20세기의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인간이죠. 패전한 프랑스를 구출했습니다.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아직 지지 않았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런던으로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망명정부를 만들어서 하니까 또 국내에서 그 사람한테 호응해가지고 레지스탕스 운동이 일어나서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후에 파리를 수복을 할 때는 프랑스 군대가 참여하고 해가지고 형식상은 프랑스 사람들의 손으로 수복을 했다 하는 이런 명예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가였던 프랑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날 때는 성전국이 됐어요. 이긴 나라로 됐습니다. 이게 드골 때문에, 드골 한 사람 때문입니다. 드골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독일을 분할 점령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이 네 나라가 분할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유엔이 만들어지니까 거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가 들어갔어요. 2차 세계대전 났을 때는 6주 만에 나치 독일에 떡이 됐는데 그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맞지도 않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1년쯤 하다가 정계 은퇴를 해서 고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알제리 독립운동을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 독립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분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파, 온건파. 이러니까 야, 이 나라가 이게 내전 상태로 빠지겠구나 하니까 국민들이 불러낸 사람이 드골이었어요. 한 10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회고록 쓰고 있던 드골을 다시 모셔왔어요. 그게 1958년입니다. 그러니까 드골이 이제는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각제로 맨날 싸우는 이런 나라는 맞지 못하겠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조건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개헌을 했어요.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지금까지 대통령 중심제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2번 구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알제리아도 막 독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드골을 추대했던 군인들이 드골을 죽이려고 여러 번 암살 시도를 합니다. 그게 소설로 된 것도 있죠. 자카르의 날들, 뭐 영화로 됐지만 그게 이제 그런 암살 시도를 영화로 합니다. 그러다가 1969년에 행정개혁에 대한 그 국민투표를 붙이는데 미리 선언을 해요. 여기에서 만약 부결되면 나는 그만두겠다. 그런데 부결되어 버렸어요. 물러났습니다. 고향에 갔어요. 그때 78. 1년 뒤에
그 콜롬베라는 고향에서 죽었습니다. 이분이 그 죽기 전에 유언을 다 남겼어요. 자기 장래에 대해서. 우선 내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해야 된다. 절대로 고관들 부르지 마. 현직 장관, 무조건 현직 공무원들 부르지 마라. 다만 같이 싸웠던 전우들만 불러라. 전우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뽕피두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장관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파리에 모여가지고 노틀담 성당에서 별도 영접식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비문도 장황하게 쓰지 말고 이름과 생물 인정을 쓰라. 그래서 샤르르 드골 1890년 1970년 요것만 딱 썼습니다. 그 아까 말씀 양태석이 한번 보이죠. 샤르르 드골 드골 사진 한번 보여요. 무슨 사진 준비했지? 그러니까 묘. 저렇게 아주 조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집이 귀족 출신이지만 돈을 못 벌어가지고 자기 집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그걸 재단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빌리 브란트 무덤 한번 보고. 빌리 브란트는 여러 가지 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비교가 됩니다. 김대중 씨도 빌리 브란트를 좋아했어요. 생애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빌리 브란트도 한때 이 공산주의 비슷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회 민주주의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동방정책을 실시할 때는 수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했어요. 한 6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러나 김대중 씨의 동방정책은 아니었어요. 어떤 정책이었느냐 하면은 우선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공산주의자들이 설치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하면서 완전히 김대중 씨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동방정책을 하면서 내부 단속을 했습니다. 만약 김대중 씨가 브란트처럼 햇볕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부의 친북 좌익 세력들을 단속하면서 했더라면은 국장을 지내도 뭐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빌리 브란트가 죽었을 때 이런 데 묻혔어요. 이런 데. 물론 국장을 지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죽으면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국민장, 국장 제도는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장, 국장이 인간 차별을 하는 국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컨대 라빈 수상이 암살됐습니다. 1995년에 제가 그분을 인터뷰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암살됐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묘지도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습니다. 장군하고 쫄병하고 무덤의 크기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수상하고 1등병의 무덤의 크기가 똑같아요. 라빈 수상 무덤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 국정하고 국민장은 앞으로 이거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왕이 죽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왕이 죽은 것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죽은 것처럼 일주일 동안, 국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9일장 하게 돼 있어요. 9일장. 또 초상을 하고 온데 이렇게 빈소를 차리고 해가지고 텔레비전 켰다 하면은 뉴스의 반을 거기에 소비하는 이런 식의 국민장과 국장은 이거 왕조시대에서 하는 겁니다. 왕조시대. 이제는 이런 방식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두고 사실은 가족장으로 원칙을 해야 됩니다.